예,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국방부 차관님, 아까 블랙 요원들 다 복귀했다고 답변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블랙 요원들 다 복귀한 거 맞습니까?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한 바는 다 복귀했습니다. 어떻게 복귀했습니까? 어디에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복귀했습니까? 지금 그 관련된 인원들은 다 특정한 제가 위치를 좀 말씀드리는 것은 좀 보완이 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 차출이 돼서 왔는데 그 부대로 다 복귀한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확인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정보사를 컨트롤하고 있는 본부장으로부터 제가 최종 보고를 받았습니다. 다 복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복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제보를 우리가 받았어요. 예, 그럼 뭐 그거는 뭐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 복귀하지 않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폭탄도 있다. 이런 내용 때문에 아주 불안하다. 이런 얘기는 듣긴 들으셨어요? 지금 뭐 진상조사단 쪽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고 제가 지금 좀 쉬는 시간에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거기에 동원됐던 관련된 특수요원들은 인원이 소수였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휴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집이 된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건 이런 일이 있었는지 사전에 몰랐잖아요. 블랙 요원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거 아셨어요? 몰랐어요? 예, 사전에 몰랐습니다. 몰랐죠? 예. 그리고 그 뒤에도 몰랐잖아요. 우리도 중간에 들으면서 설마 블랙 요원의 돼지부대라고 있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말씀드릴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돼지부대 이런 사람들 다 나왔다고 이야기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암살이 목적이고 사살이 목적이고 폭발이 목적이고, 아니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동원되거나 대기하고 있거나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뭐 그런 특수요원들이 거기에 동원된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불법이죠? 예, 뭐 정상적인 조치는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공수처장, 네. 이 수방사,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에서 나온 총알, 실탄, 공포탄, 탄환이 모두 몇 발이나 되는지 아세요? 그날 가지고 나온 게. 잘 모를 테니까 국방부 차관 몇 발이나 됩니까? 제가 정확히 발수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뭐 지금 저렇게 7만이라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 정도 수치는 저는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님, 예. 그날 수방사, 특전사, 국군정보사령부가 불출한 탄환이 7,586발이 75,806발이랍니다. 저희 방에서 확인한 것만 특수임무단만 실탄이 약 4,000발, 공포탄이 2,000발이에요. 그리고 테이저건이 100발이고요. 이게 말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너무 놀랐는데 그게 특수임무단만이었어요. 전체 다 해서 75,000발이랍니다. 투척물과 폭발물은 418개였답니다. 이건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법무부 차관, 이거 이해돼요? 이런 거? 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고 이게 진짜 같아요? 거짓말 같아요? 그 뒤에 707 부대 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게 저희 방에서 받은 자료예요. 707 부대가 저희들한테 준 거예요. 저희들한테 준 것만 약 6,000발이에요. 6,000발. 사실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님. 지금 제가 처음 보는 자료라서. 처음 본 자료시죠? 예. 저 자료는요, 자료의 형식이 딱 나오잖아요. 저희가 지울 건 지웠어요. 저희만 받은 자료가 약 6,000발. 전체 다 해서는 75,000발. 그리고 폭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수거됐대요.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건 블랙 요원 아니면 이 비밀 요원들이 아직 복귀하지 않았고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저희 제보예요. 이거 다시 확실하게 국방부 차관 하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확인된 건 말씀드렸고 추가적인 거 제가 다시 말씀으로 말고 확인하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자료로 좀 주세요.
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료로 해서 이런 일이 없게 다 정리해야지 되니까. 그 다음에 노상원이라고. 노상원이 누굽니까, 법무부 차관님? 아, 노상원 그 정보사령관 전 말씀하시는 정보사령관이죠. 예, 예, 예. 전 정보사령관의 현재 직업은 뭡니까? 현재 보살이라고 불러요. 떡을 자주 해갔다고. 남자한테 보살이라고 합니까? 남자는 주로 법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김건희와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 천공, 뭐 윤석열은 선생님이라고 부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명태균은 미륵이라고 부른대요. 그리고 또 누굽니까? 건진, 법사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김건희 뭡니까? 안진뱅이 주술사래요. 그리고 윤석열은 장님부사고요. 명태균이 윤석열에게 말하기를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는 거다. 5살짜리가 총을 들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명태균의 말이에요. 자기도 쏘고 자기 가족도 쏘고 다 쏜다는 거예요. 자기도 쏘고. 지금 보면 딱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노상원은 그 노상원이 있는 집에 갔더니 아기보살 이렇게 점집이 차려져 있는 거예요. 아기보살. 그래서 노상원 보살이라는 거예요. 노상원의 수첩 보셨습니까? 거기에 국회 봉쇄하고 이성윤 의원 수거하고 정치인 국회의원 수거란 표현이 들어있어요. 자, 공수처장. 네. 아까 그런 말 했어요. 대통령이 시간을 꼭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예요. 내란 수괴예요. 내란 수괴는 빨리 체포해야 돼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출석해주는 그 시간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따위 얘기를 하지 말고 윤석열은 출석해라. 윤석열 내란 수괴는 출석해라. 그리고 오지 않으면 내가 당장 체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 잘 새겨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그 적법 절차를 잘 지켜서 우리 공수처가 일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으니 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발언은 다시 한번 바꿔보세요. 윤석열 피의자는 소환에 응해라 이렇게 하셔야죠. 저희들은 지금 아직 소환 날짜가 지나지 않았으니 대통령이 그 공수처의 출석에 응할 것을 강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예. 윤석열 피의자는 우리 소환에 응해야 한다 이렇게 하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에 체포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님. 예, 차관입니다. 네, 지금 군령권 누구한테 있어요? 지금은 제가 장관 권한을 행하기 때문에 군령과 군정은 제가 통제하고 군령권은 합참의장한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지금 계속 얘기한 대로 블랙 요원들이 진짜 언대복귀를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무기를 반납했는지 확인하시고 안 했으면 지금 즉시 명령하세요. 예, 뒤에 누구 와 있습니까, 국방부? 네? 지금 즉시 하라고요. 제가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예, 예, 지휘계통 사실관계 확인하고 밟아서 지금 즉시 안 한 대원들이 있으면 블랙 요원들이 있으면 즉시 원대복귀하고 무기 반납하라고 지금 즉시 명령을 내리시라고요. 예, 제가 사실 확인하고 바로 확인되는 대로 다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즉시 하세요. 다음은 박은정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공수처장님. 그 지금 공수처에서 이첩 요구해서 검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았습니다. 그런데 군 장성들에 대한 사건은 이첩 안 받으셨어요. 그걸 다 받으셔야 돼요. 검찰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첩
조정하신 것은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수처가 저는 피의자 내란숙의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를 하셔야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하셔야 되지만 적법 절차를 제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피의자 윤석열 내란숙에는 4년 전에도 감찰할 때도 온갖 법기술을 부려서 아주 사소한 것도 모두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찰을 진행을 하기가 매우 어려웠어요. 지금 그 감찰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된 1심 판결, 2심 판결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삼아서 재판에서도 질질 끌면서 그것이 전부 다 문제가 됐고 어쨌든 결국에는 제가 감찰이 모두 적법했다고 판단을 받았지만은 저는 그걸로 수사도 받았어요. 압수수색도 당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적법 절차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수처가 지금 검찰로부터 그러면 수사 기록은 모두 받으셨나요? 지금 일부 받고 또 추가로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그런 전부 다 상황입니다. 받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의 수사 기록은 피의자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한 수사 기록입니다. 그것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모든 증거 기록이에요. 그 수사 기록은. 그래서 거기에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에 대한 원본은 놔두고 모두 사본에서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체포영장을 청구하실 때 그것이 모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범죄사실 구성에 대해서 완결성이 있을 건데요. 그러면 공수처와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한을 20일로 지금 조정했다고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럼 그 20일은 공수처에서 신병을 수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찰이 언제 보내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검찰과 공수처가 합계 그 20일을 연장이 되었을 때 20일을 쓸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하에 절반씩 사용하는 것으로 좀 양해가 된 그런. 그럼 상황입니다. 공수처 열을 하고 검찰 열을 합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런 그 정도로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를 하면 검찰로 사건을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보내셔야 되거든요. 공수처 만일에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되면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셔야 되는데 맞습니까? 네. 지금 공수처는 그런 어쨌든 물론 정무적인 판단을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타임 스케줄도 생각을 해서 사건 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PPT 좀 띄워주세요. 윤석열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헌법재판 그 서류들도 저러고 있어요. 지금 헌재 사무처장이 나와 계시지만 저렇게 지금 13번을 거절을 하고 있고요. 다음 거 보여주세요. 지금 공수처 공수처 관련해서도 지금 전부 다 출석 거부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보기에는 형사소송법 200조의 2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출석 요구를 한 번 더 하시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제 언론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재고를 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할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겠지만 200조의 이 영장에 의한 체포 정당한 이유 없이 윤석열 피의자는 절대로 출석 안 합니다. 100번을 불러도 안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탄핵이 우선이다. 본인은 무슨 쇼핑합니까? 탄핵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수사받겠다. 누가 어느 피의자가 대한민국의 어떤 공무원이 그렇게 쇼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박근혜 예를 들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 그때는 국정농단 사건이었고 그때는 내란 외환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래서 박근혜에 대해서는 탄핵을 먼저 하고 파면이 돼야지 기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랬기 때문에 탄핵을 먼저 한 겁니다. 그런데 피의자 윤석열은 내란 외환은 탄핵 안 해도 기소할 수 있습니다. 체포 구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인이 쇼핑하겠다는 거거든요. 탄핵 먼저 하고 수사해달라. 어느 국가기관이 그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기관이 피의자가 징계 파면을 받아야 되는 공직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달라는 대로 해줄 수가 없습니다. 출석 요구에 불응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는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반드시 신병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이 어지러운 아직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이 상태 대한민국을 서둘러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법무차관님 네. 장관 대행이시죠? 네.
법무부로부터 제가 답변 받았는데 계엄사 인력 파견 관련해서 네. 본인 요청 못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다만 네네. 지금 비상안전기획관의 인적사항 촬영 번호를 네네. 문의하는 전화가 왔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인적 요청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 그거를 특정해서 지금 요청해서 전화가 왔으면 그거는 보내달라는 취지로 보여지고 검찰은 네. 이 사건 수사에서 손을 떼세요. 왜냐하면 지금 국정원과 검찰이 이 내란에 개입했다고 의심받는 지금 복수의 증언들이 경찰 수사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선관위 서버 포렌식 검찰과 국정원에서 올 거니까 보조만 해줘라. 거기서 중요 임무 할 거다. 이 증언 나왔잖아요. 검찰은 검찰 정권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이 다른 국가기관에 지금 그 배엄사령부에서 파견 요청을 했는데 검찰은 가만히 있었다고요. 검찰하고 미리 공모를 했겠죠. 그러면 이 비상계엄을 검찰은 이 사건에서 손을 떼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지 수사를 할 주체가 아니에요. 검찰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 선관위 서버와 관련해서 검찰이 어떻게 내통을 했는지에 대해서 검찰이 소상히 나중에 수사를 제대로 밝히고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무부 장관 대행께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법무부를 지금을 내란을 그렇게 진정을 시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께서 계엄 당일날 밤에 회의에 참석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체포 대상이었던 지금 정치인들, 언론인들에 대해서 출국 금지 지시하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장관이 없습니다. 네, 출국 전혀 금지 없습니다. 관련해서 출입국 관련해서 얘기를 했다는데 그런 적 없습니까? 아, 당시에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했는데 장관이 첫 번째는 수용시설 관련해서 수용자의 안전 관리가 필요하니까 교정시설의 수용자 관리를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보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출입국 관리 부분도 확실하게 해달라. 일반적인 걸 말씀하셨고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출국 금지를 만약에 말씀하셨다면 뭔가 조치가 이루어졌을 법도 한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시도한 자료도 없습니다. 이건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이 되기 때문에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예,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건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국방부 차관님, 예, 차관입니다. 아까 불량 요원 질의가 몇 번 있었는데요. 민간인 불량 요원도 있죠. 의원님, 제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자세히 말씀 못 드리는 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자세한 얘기를 제가 답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 사태 관련해서 민간인 불량 요원한테 나간 무기 다 회수됐는지를 묻는 겁니다. 예, 제가 그 사실은 거기까지 접근을 안 했는데 확인할 때 거기까지 확인을 그거 하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불안해해요. 민간인 불량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무슨 사고로 칠지 걱정되지 않습니까? 차관님, 그거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 다 회수하셔야 돼요. 예, 지금 제가 확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확인하는 목록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확인하도록 다시 추가해서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도 보고를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수처장님, 아까 저는 수사를 오래 한 사람인데 공수처장님은 윤석열 내란 수개하고 관계에서 수사기관의 장이고 저쪽은 피의자예요. 공식적인 이름이 피의자 윤석열이에요. 출석 요구서에 윤석열 대통령님 이렇게 보냈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닙니다. 예. 피의자 윤석열로 보냈죠. 네. 그런데 왜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 꼭 내주시기 바란다. 왜 이런 말을 하죠? 법 앞에 평등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법 앞에 평등인데 왜 일반 시민들한테는 피의자 아무개라고 하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수기한테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소중한 시간 꼭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우를 갖추겠다. 네, 의원님 그 지적 너무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저희 공수처에서는 적법 절차를 준수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그게 적법 절차 표현을 준수하고 무슨 상관이 했습니다. 있습니까? 예, 크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요구서를 보내셨죠. 네, 형사소송법에 출석 요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출석 요구가 꼭 서면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인편으로도 했고 또 서면으로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전화하셨어요? 전화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하세요. 네. 피의자 윤석열에게 주임 검사가 전화하란 말이에요. 모든 검사들이 전화로 해가지고 언제 나오라고 해요. 왜 전화 안 하는 거예요? 저희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소환 요구.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전화예요. 왜 전화를 안 하세요? 의원님 그 부분도 더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보내셨어요? 문자? 여러 가지 방법 다 지금 했습니다. 예. 전화도 하시고 문자도 보내시고 카카오톡도 보내시고 텔레로 보내시고 이메일도 보내시고 우편으로 보내시고 다 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래 두 번째 지금 소환하셨잖아요. 네, 내일이 두 번째 불출석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는 법률 지식으로는 출석 요구에 방법이 정해진 게 없어요. 뭐라도 하나 통하면 출석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소환 불응했으면 체포영장을 할 요건이 갖춰진 겁니다. 네. 여기서 당장 대답을 안 하시더라도 내일 안 나오면 즉시 체포영장 청구하세요.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예. 변호인이 없어도 출석해서 나 변호인이 없어서 진술하지 않겠다. 이건 피의자의 권리지만 출석은 응해야 돼요. 아셨습니까? 공수처가 수사 경험이 없어가지고 정말 걱정이 돼요. 제발 좀 잘해주세요. 의원님의 그 수사 경력 경륜에 묻어나는 그런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예. 헌재 사무처장님, 처장님. 예. 제가 그 김철수 교수님의 헌법과 정치 책을 다시 봤는데요. 헌법 89조의 심의사항의 심의를 결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16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 계엄과 계엄 해제를 국무회의 심의를 안 했으면 김철수 교수님 교과서에는 무효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교과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면은 예. 그러니까 이거 불법을 넘어서 무효예요. 무효. 부서가 없는 경우에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 부서가 없는 대통령의 국법상의 행위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로서 구비요건을 다하지 않아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견제작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 교과서 628쪽입니다. 지금 총리, 국무위원들 다 하시는 말씀이 부서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그 장소가 국무회의 그 회의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간담회 장소에서 개별 장관들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없었고 부서도 없었습니다. 부서가 없는 경우 무효다. 이 김철수 교수님의 견해 맞지 않습니까? 그 견해에 대해서는 책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그 북한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우리 측이 10월 3일, 9일, 10일 무인기를 평양 중구역에 침투시켜서 선동비라를 살포했다. 이 의도는 이제 지금 이번 내란 사태 통해서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이 의도는 북의 도발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노상원 수첩에도 그게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일반 이적죄거든요.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게 일반 이적이에요. 적으로부터 남한을 공격하게 하면 우리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는 게 명백하잖아요. 일반 이적죄가 맞겠죠? 네, 그 부분 한번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예전에 한기호 의원이 우크라이나 협조가 된다면 북한군의 미사일을 타격해 그 피해를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 신원식 안보실장이 잘 챙기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거 외환 유치제 구성요건에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이거 계속해서 전시사변을 만들려고 길을 썼던 거예요. 법무부가 확실히 이거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리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방부 장관님 예, 질의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으로 들어온 믿을 만한 제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시중에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블랙 요원으로부터의 제보입니다. 지금 현재 복귀 명령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은 자기들이 훈련받은 그 지명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는 그런 팀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제보에 따르면 지금 현재 청주공항 여기에 그 폭발 이를 임무를 맡은 그런 블랙 요원들이 있었고 또 사드 기지에 이런 테러를 임무를 맡은 요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를 일으킬 목적으로 무기 지급을 팀별로 받았다. 그리고 이 제보한 이 사람의 경우에는 무기를 C4 폭탄을 소지하고 있고 권총, 탄창 5개를 소지하고 있다. 이런 제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수의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도대체 뭘 해야 되나 이렇게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블랙 요원들이 지역별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폭탄을 사람이 많은 곳에 그냥 던지고 가더라도 누가 던졌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위험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청주공항의 경우에는 블랙 요원이 5명 내지 10명이 배당이 됐고 담당을 하고 있고 이 블랙 요원들은 직속 담당 상관에게만 지시받는 점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엄이 해제가 됐는데도 아직도 복귀 명령이 안 내려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또 만약에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국회에서 민주당 박선은 의원이 블랙 움직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안심이 됐다. 한 번 더 그런 얘기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런 이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소집 명령 이게 해제가 되고 작전이 취소됐으면 좋겠다. 이게 전체적인 제보의 취지입니다. 제가 지금 우리 장관 권한 대행께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가 블랙 요원들의 이 테러 소요의 대상으로 이미 지시가 내려갔고 그걸 업무를 배당받은 블랙 요원들이 현재 복귀하지 않고 지금 대기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청주공항과 사드 기지의 경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당장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보사에서 밖으로 나간 폭탄, 건촉, 탄약 등의 무기를 전수조사를 당장 해야 됩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모두 전량 회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수조사하고 회수한 그 내역을 상세히 국회에 보고를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블랙 요원 지금 현역 HID는 아까 이제 장관께서 대행께서 복귀 명령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민간 요원들 그리고 또 실제로 현역의 경우에도 아주 다수가 복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장 업무 중지 명령을 내리고 복귀할 것을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계 강화와 무기 전량, 전수조사 회수 그리고 업무 중지 명령과 복귀 명령을 하시고 그 내역을 국회에 보고를 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지금 관련된 내용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확인 지시를 제가 해놓은 상태고 그 관련된 내용이 확인되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즉각 하셔야 됩니다.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언제 이런 테러가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이 지금 요원들은 점조직으로 위에 상관의 명령만 받고 있고 지금 현재 내란 속의 윤석열이 지금 수사를 받지 않고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내란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고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제가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네, 즉각 조치하십시오. 그리고 보고하십시오. 공수처장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아직 내란이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중에 이런 블랙 요원 외에도 아직 다수의 내란에 가담했던 그런 공범들이 현재 드러나지 않거나 실제로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 윤석열을 체포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매우 긴급하고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차장님께서 굉장히 안이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지금 의원들끼리 우려가 많은데요. 이게 지금 자칫하면 제2의 이런 내란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을 체포해서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범의 가능성도 있고요. 현행범의 경우에는 영장이 없어도 긴급 체포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아직 일선에서는 지금 상황이 내란죄가 진행 중의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테러라든지 다시 내란이 발생하면 이거는 공수처의 책임이 매우 크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구속하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하시겠습니까? 엄중한 상황임을 깊이 인식하겠습니다. 네, 이한규 법제처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안가 가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의 그 인터뷰에 의하면 안가가 당시에 술집 바로 개조 공사를 하려고 했다 하는 게 윤건영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 합니다. 근데 그 업을 하고 있는 공사 대표가 그 제보를 하신 분이 자기가 그 공사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그만두고 실제로 그 공사가 완성이 됐는지는 알 수 없다. 이런 제보입니다. 우리 이완규 차장님께서 안가를 가셨으니까 그 안가가 이렇게 술집바의 형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 상태였는지 어땠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기에 가셨잖아요. 거기에 가셨으면 거기가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 지금 거기가 지금 바로 개조하려고 했는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기에 가서 그 바 같은 거 술 마시는 이런 그 뭐 스탠드나 이런 게 있었냐는 거죠? 아니요,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그럼 안 가면 뭐 어떤 형식으로 돼 있는지 아실 거 아닙니까? 술집바 형식인지는 보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그 지금 이제 우리 그 법사위에서 이 문제 때문에 여러 번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만, 이 질문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그날 무슨 뭐 대책회의니 하는 그런 거는 전혀 없었고, 저녁 먹으러 가서 그냥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갔는데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었고 해가지고 그냥 한숨만 쉬다가 저녁 먹고 나온 게 끝이에요. 제가 장소가 안 가니까 거기에 안가 형태가 어땠느냐? 모릅니다. 예. 그 안가에서 윤석열이 조지와 김건희를 불러들였어요. 그런 안가에 가신 거예요. 그럼 모른다고 계속 말하면서 봅니까? 대통령하고 가장 친한 사람이, 그다음 법제처장이. 질문은 하시는 분만 하세요. 술집바의 형식으로 개조가 되어 있었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모릅니다. 거기에 가셨는데 그걸 왜 모릅니까? 근데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술집바인지 아닌지 금방 보면 알잖아요. 모릅니다. 저는 술집바가 그러면 술집바가 아니었습니까? 형식이? 술집바가 아니죠. 가정집이죠. 그런 형식이 아니었냐고요. 개조가 안 되어 있었냐고. 그러니까 모릅니다. 술집바인지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형식이었는지. 네, 대답하지 정리해 않겠습니다. 주시죠. 아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질문에. 정리해 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공처장님. 네. 지금 내란숙의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질문만 나오는데 내란 공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공범 피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란 공범 내지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또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죠. 자, 이거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공조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란 공범 내지 내란 공범 피의자 추경호가 또 출석을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 협조하고 또 상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못 잡아들이니까 그 공범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불응하는 거예요. 수개를 잡아야 돼요. 수개를. 추경호하고 유상범 간사님 추경호하고 친하세요? 친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비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럼 비호하지 않으면 옹호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라고요. 자, 발끈발끈 하지 마세요. 발뺌이 아니에요. 26일 날 소환되기로 돼 있잖아요. 발뺌이 아니라 발끈이라고 얘기했어요. 발끈발끈 하지 마세요. 그건 뭐 위원장이 다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을 의심해요. 뭘 의심합니까? 자, 그것으로 몰아가지 마세요. 잠자코 계세요. 홍 처장,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추경호 피의자도 계속 불응하면 빨리 체포하세요. 아셨습니까? 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발본색원 원천 봉쇄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란의 불씨가 언제 또 큰 불길로 번질지 몰라요. 죄 지은 사람들은, 의심받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수사하시고, 죄가 없으면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빨리 잡아 쳐넣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 위원장님, 국방부 차관입니다. 아까 그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확인하라는 거 제가 지금 보고 받은 최종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상계엄 상황 때 소집이 됐던 특수요원들은 그 상황이 종료됐던 12월 4일 날 전혀 상황 해제와 동시에 해 부대로 다 복귀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제기하셨던 의문이었던 뭐 민간인 블랙 요원 같은 요원들은 현재 우리 군에는 민간인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러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부대장한테 직접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님, 예. 원래 이런 공개된 법사위 회의에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외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 요원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예,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할 때도 비공개 정보위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주고받고 하는데 밖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회자되게 합니까?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내란죄를 저질러서 그것도 안 되지만 특히 이런 특수 임무에 종사하는 우리 국가의 자산들을 이렇게 써먹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는 중대 범죄인 거예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 되니 의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꿍시렁 혼잣말 좀 하지 마세요 좀. 꿍시렁 안 해요.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항상 이렇게 잠깐만요. 곽기태 의원. 왜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어? 아니 왜? 블랙 요원이 모두 군부대에 들어왔고 민간 블랙 요원은 군이 운영. 제가 했던 말은 그런 말 하는 것 여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왜 부적절하게 됐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추가 조치를 하라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철두철미하게 조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곽규택 의원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곽규택 의원은 다시 또 질서를 어지럽히면 발언권을 중지하겠습니다. 아 정말 너무 그러지 마세요, 곽 의원님. 예의 좀 지킵시다. 아니 서로 예의 예의는 우리가 지키고
예의가 서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아, 서로 예의를 어디다 꾸시면 말하고 있어요, 위원한테. 그러면 곽 의원님이 그런 반응 보이면 됩니까? 곽규택 의원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기 때문에 발언권 중지합니다. 성수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하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내란 수의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당국에서 지금 소환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국민의힘만 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경찰 소환을 요청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내란을 저지른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비호하고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내란 동조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준 의원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반인권법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법에 대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그러는데 칼이 아니라 계엄군을 동원해서 총뿌리를 동원해서 총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것이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런 말 좋아요. 그렇게 쓰세요. 자, 그러니까 근데 말을 이렇게 잘라서 오해를 사지 않게 국민의힘 귀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탄핵에 동참한 선량한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비상계엄은 반대한다면서요. 비상계엄이 내란이에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권이 없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란이 잘못됐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말장난하지 마세요. 곽규택 의원은 발언권을 중지했으니까 발언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시고.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냐라고 박지원 의원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가 얘기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범이다, 내란숙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도둑이 재발 전려서 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테니까. 아셨어요? 장경태 의원님 질의하세요. 네, 정말 부끄럽습니다. 국회의원의 이 의무와 역할이 정말 정말 비상 계획에 이 국회는 선전포고나 죄악 및 외국군의 주둔 또 전쟁 비용 등의 추경을 위해서 본회의장에 모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사에 가 있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내란에 동조한 것으로 보이는 18명을 제외한 많은 분들이 동료 국회의원인지 사실 저도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부끄럽습니다. 이 김선호 장관대행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방금 제가 질의 과정에서 내용을 좀 정정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장례 정돈 좀 해주십시오. 방금 질의 과정에서 홍창식 법무실장이 3월 28일에 만났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관계 좀 정정하겠습니다. 하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김상환 장군입니다. 김상환 장군 법무 14기 이분이 윤비나 대령과 함께 여인영 방첩사령관 만났다고 합니다. 이 부분 확인하셔서 왜 4월 말로 예정된 방첩사 법무실장에 대한 내정이 이렇게 좌지우지 미리부터 움직였는지 좀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방금 이 전현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사실 이게 전원이 아니고 제보가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근거를 가지고 사실 관계자 발로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현역 블랙 요원들의 복귀뿐만 아니라 퇴역 요원들 또 예비군 요원들 등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를 소지하고 있다. 그까지 지금 제보가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왔고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까지도 얘기 나왔고요. 주요 정치인에 대한 테러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정말 그런 비극적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국가 주요 요인이라든지 국가 주요 시설에 대한 테러가 있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너무 불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사실관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사실이고 그렇겠습니다. 예, 법무부 장관 대행님. 네. 지금 제가 12월 18일 날 대검 과학수사부와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 관련된 12월 2일, 3일, 4일 출퇴근 기록 달라고 했는데 미제출하셨어요? 네네. 예, 좀 빨리 제출하시면 안 되나요, 이것? 이게 지금 그 공무원 출퇴근 기록을 제가 이렇게 사정해서 받아야 됩니까? 예, 꼭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더 진짜 마지막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리는데요. 제출 여부를. 부탁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 저도 제보 받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예. 그 다음 공수처장님. 네. 어제인가요? 잠깐 그 CCTV 압수영장 받으셨죠? 네. 예, 그 안가와 관련된 내용 중에 4일 저녁 CCTV도 받으셨습니까? 그 부분 지금 저희들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2, 3, 4일 다 확보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개엄 당일날 김건희 씨가 오후 6시 25분부터 9시 30분까지 방독만 성형외과 갔던 거 의혹 폭로를 했는데 또 모 언론사에서 CCTV 영상까지 다 정확하게 카니발 2대 차량 다 제가 다 차량 번호까지 확인해서 줬고요. CCTV 확인한 결과 맞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이었고요. 이 사이에 일반적인 시술,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시술 처음으로 받는 분들은 3시간 정도 걸려도 성형외과 의사가 3시간씩 시술할 건 없습니다. 거의 리터치 수준이기 때문에 뭐 1시간이나 30분 이내면 끝나고요. 정말 프로포폴 등의 불법 약물 의혹이거나 아니면 그 병원에 있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습니다. 박동만 원장에 대한 신병 확보 검토하셨습니까? 이분 상당히 많은 또 제보와 의혹이 있거든요. 네. 박동만 원장에 대해서도 신병 확보하시고요. 이미 지금 중국으로 도피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아마 새롭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알려질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제보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호처장인 박종준님, 현재 윤석열 씨가 여러 군과 검찰, 경찰 다 비아폰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호처장에게 비아폰 기록 남아있는 서버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수사에 필요하면 협조 요청할 테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곽정근 특전사령관과 뭐 여러 조지호청장 등에게 증거인멸 지시하고 있는데 비아폰 지금 군과 관련된 비아폰 서버는 확보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경호처 관련된 비아폰 아직 서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 빠르게 압수수색해서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 지시를 내렸고 거기에 대해서 거부한 것까지 전 제보 받았습니다. 관련자에 대해서 저도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니까 경호처장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 여러 증거 인멸에 대한 명백한 사유와 내부자 또는 제보자 정말 양심 고백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보를 하면서도 매우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아주 상당히 지목받거나 지칭돼서 뭔가 약간 배제되거나 불이익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불이익까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게 특정되거나 그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수처가 빠르게 좀 하셔야 된다 보는데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도 계엄 자료 보전 요청을 하셨는데 증거 보전 요청을 하셔서 제대로 확인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희는 또 사실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리고 많은 이런 제보들이 실제 본인이거나 진짜 관계자 발로 이렇게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가 신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검증 과정에서 정확하게 이 경호처 차량 혹은 뭐 어떤 차량 등을 차량 넘버까지 다 넘겼는데 CCTV 확인했더니 그 차량 번호까지 맞으면 저희가 어떻게 신뢰 안 하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수사 의지를 이렇게 밝히지 않으신다면 정확하게 저희에게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도주라든지 여러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빠르게 제대로 좀 수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유념하겠습니다. 예, 정말 뭐 이게 다 확인이 진짜 저희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제보가 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하고 계시고요. 이런 부분에서 공수처장께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뭐 걸핏하면 이렇게 나가요. 국민의힘 의원님들 들어오세요. 아니 화가 나서 소리 지르고 하는 건 지르는 거고 질의는 하셔야지. 예? 이렇게 오늘 벌써 두 번째죠 지금. 이렇게 나가시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귀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집을 나가요? 이성윤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전주시의회 출신 이성윤입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공구차관님. 네. 국방부 차관. 예, 차관입니다. 차관님, 혹시 그 12.3 윤석열 내란 사건 관련해서 최근에 그 노상원 수첩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언론에서 들었습니다. 그 수첩의 진위를 좀 확인도 해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그 오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제가 16명의 수거 대상에 들어갔단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자, 차관님, 수거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군대에서 쓰는 용어가 있습니까? 예, 뭐 군에서는 저런 말을 쓰진 않습니다. 민간에서는 군이 똑같겠죠. 쓰레기를 수거한다 할 때 수거입니까? 뭐 걷어들인다는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에 보니까 이성윤을 포함해서 정치인, 판사 이런 분들 모두 연론인 16명을 수거해서 백령도로 가는 배에서 이게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이 비상계엄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만약에 이 성공했다면 저희 16명 정도는 백령도로 배에 태워져서 아마 사살했다고 봅니다. 차관님, 군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원님, 저 노상원이라는 자가 쓴 저거에 대해서는 뭐 분명히 수사기관에서 확인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분명히 또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자, 그러면 수사 2단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자, 군내 사조직 수사 2단에 대해서 조사해보셨습니까? 그건 제가 뭐 조사할 수 있는 위치 아니어서 그 사실관계만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그 관련자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인원은 뭐 명단 인원은 60명 정도가 기재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뭐 제가 확인한 것은 그 최근에 논란이 됐던 저 9.3의 방종환 장군이 거기에 이제 같이 있다는 것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9.3의 제2기갑여단장 예. 직위해제 했습니까? 아직 직위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내란에 개입한 사람을 직위해제 안 했다고요? 지금 자, 현재 김영균 예비역대원도 그렇고 그때 2차 햄버거 회동에서 있을 때 현역 장교 또 한 명이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확인한 바로는 그 자리에 저 2명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 현역 장교가 누굽니까? 그때는 현역 장교는 2명만 있었던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1차 햄버거 회동에 있었던 김봉규 대령, 정성욱 대령은 지금 직위해제 했습니까? 예, 거기는 현재 직무가 왜 배제돼 있습니다. 9.3의 제2기갑여단장은 직위하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 그 사실을 인지를 했고 그것이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직 그 사실에 대한 명확한 것이 안 된 상태에서 명확한 것이 아니어도요. 예. 이미 내란에 가입하고 군내 사조직으로 이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우리가 야당원들이 내란이 계속 진행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지금 내란 잔당이 계속 도처에 있으면서 제2의 내란을 꿈꾸고 있다는 정보가 계속 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랙 영혼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 겁니다. 차관님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내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저희 국회의원들도 불안해하고 있어요. 어째 같은 국민을 군인들이 체포해가지고 배에 태워 백령 들어가는 뱃속에서 사살할 생각을 합니까? 자, 오늘 노상원 수첩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단계는 보니까요. 북방 한계선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북풍 공격을 기획하는 거죠. 자, 차관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과거 7.7제 사령관도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북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이 북한의 전쟁을 유도해서 공격을 유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계획입니다. 자, 두 번째, 국회
국회 봉쇄 아시죠? 무려 군인들 1,500명 이상의 병력이 동원됐고 경찰력도 대거 동원됐습니다. 아시죠? 예. 그다음에 3단계는 인물을 수거해서 사살한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등 총 18명을 사살한다는 거예요. 성과지 체포제 영관급 중령 1명하고 부사관 1명이 HID 여성 요원을 포함했다고 그러는데 그 중령 1명하고 부사관 2명 확인했습니까? 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로 확인해서 지게해 하십시오. 다음은 수용 방법입니다. 수용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수방사 비원 벙커에 구금 시설이 있는지 확인을 하겠죠. 또 수방사 영창 평소 탈북민 조사에서는 신길동 심리전당 건물도 거론됐죠. 그 다음이 사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에 해당합니다. 비록 실패했지만 이거는 내란 목적 살인 예비 음모에 해당해서 3년 이상의 중형에 해당됩니다. 차관님, 반드시 이런 내란 음모에 가담했던 제2수사 2단 차조직을 반드시 적발해가지고요. 지게이제 반드시 하십시오. 자,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이 영상은요, 차관님, 국방차관님. 예. 영상은 12월 4일 날 올해 새벽에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뒤에 1시 42분에 계엄군이 한남동 국회의장 공간 담벼락을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1시 50분이면 이미 계엄군이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된 때입니다. 그런데 1시 50분에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간 정문에 집결했고 4시 50분이 되자 철수했습니다. 이거 아시고 계십니까? 예, 언론에서 나온 걸 보고 그 관련된 사실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국회의장 공간에 왜 계엄군이 왔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 있는 병력이 식별된 병력들은 수방사 이하의 병력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예. 그 인원은 국회의장 공간 쪽에 투입된 게 아니고 제2 계엄을 시도한 거 아닙니까? 관저 경계 강화를 위해서 투입됐던 병력이 그 지점을 지나가면서 확인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차관님, 이 사건은 윤석열이 자신의 영구집권을 위해서 전현직 정보사령관을 이용하고 민간인을 동원해서 제수사 2단이라는 사조직을 만들어서 진입했답니다. 철저하게 수사하도록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김성원 간사님. 지금 아직 저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내란을 획책했던 무리들은 다시금 언제건 제2의 내란도 할 의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장님, 지금 법제처장님, 네. 질의하겠습니다. 상설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요. 네. 국회의장께서도 지금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에게 그 상설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네. 예, 지금까지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위원회에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지체 없이라 하면 거의 즉시라는 시간적 개념일 것 같은데요. 맞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이제 고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거는 권한대행께서 고려하신 거고 네. 법제처장께서는 법제처장으로서 이 법의 법문에 따라 지체 없이라 하면 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바로 추천 의뢰를 해야 되고 추천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없습니까? 그거를 이제 저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데 정부를 책임지고 있는 권한대행께서 여러 가지 고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 아니 법을 안 지키는 거잖아요. 법을 안 지키는 거에 대해서 법제처장으로서 법을 안 지키는 것은 맞다라고 그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까? 이게 지금 법제처 법령 위반 심사 세부 기준에 즉시 혹은 지체 없이 단어의 개념에 대해서도
법제처 책에도 나와 있고요. 그런데도 이건 그 법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못 합니까? 권한대행께서 무슨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법에 무슨 이유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지체 없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의뢰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을 뒀는데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안 하고 있는 게 그럼 맞다는 말씀입니까?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거를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은 권한대행이세요. 근데 권한대행께서 결정하실 일을 제가 그 소속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장이 권한대행도 법에 따라야죠. 법을 안 지키고 있는 건 맞지 않습니까? 어쨌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니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 대행이 지금 탄핵 사유 즉 불법을 또 저지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헌법재무 차장님, 사무처장님, 예, 요거 한번 결정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청구인은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아마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문 이유죠. 일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씨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했고 검찰 수사에 뭐 적극적으로 자기가 임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도대체 출석 요구 불응하고 그다음에 출석 요구서 통지 안 받은 게 벌써 몇 차례입니까? 똑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와 같은 사유로 파면 결정이 나리라 생각이 됩니다. 당시의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피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행위로서 헌법소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국민으로부터 직접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된다. 최순실 씨라는 민간 사인에게 본인의 어떤 뭘 부탁하고 선언문을 고쳐주고 그다음에 말 두 마리 뭐 협찬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정문인데요. 지금 윤석열 씨는 이거와는 이 정도로는 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지금 불법 어떻게 보면 반인류적인 행위를 한 거 아닙니까? 누구를 체포하라 그러고 고문하라 그러고 사살하라 그러고 그런 정황들이 곳곳에서 핵심 그 세력으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제대한 정보사령관이 현 정보사령관 대령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12월 1일과 12월 3일 두 번이나 그렇게 지시하고 세상에 이게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인륜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김홍일 씨가 이명박 BBK라든가 다스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했으면 우리나라 역사 이렇게 후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홍일 씨 호의호식했죠. 검사로서 그 후로 승승장구하고 사표 내고 나서도 아마 변호사로서도 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까지 했죠. 근데 그 사람 지금 수사를 못합니다. 공소시효가 다 끝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듯이 조선시대 500년 이래 기득권자는 뭘 해도 다 처벌면하고 대대손손 그 지위를 누리면서 사는데 옳은 일 하겠다는 사람들 맨날 탄압받고 배에 끌려다니고 배에 끌려가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제2의 인권선언이라고 해서 반인권적 공소시효 범죄 배제하자는 겁니다. 공소시효를 하자는 겁니다.
여기에 수사관 분들 걱정되신 분들은 제가 그때도 법안 소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사한 기록을 잘 디넷에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디넷을 통해서 수사관들의 조작, 은폐, 의혹을 벗을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 그런 걸 갖다가 그런 수사 시스템을 갖춰놓겠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수사관들이 문제가 아니라 큰 권에서 중대한 결정을 제대로 해야 될 분들이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고 대통령을 이상한 사람으로 당선되게 한 그 역사의 단역에서를 이렇게 완전히 없애버리자는 겁니다. 그래서 제2의 인권선언이라고 저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을 상대로 더욱더 홍보를 집중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 인사의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거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거구라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습니까? 그것은 거구와는 차원이 다른 또 저질의 정신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살려면은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석열이 뿌린 악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웰빙 토호당 국민의 힘을 심알려야 합니다. 이런 내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하는 조갑재 씨의 주장입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온 조갑재 씨의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막은 것, 그래서 내란의 불길을 잡은 것, 이것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 통치자들의 영구 집권이나 집권 연장 음모를 위한 놀이개, 장난감이었습니다. 1980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헌법, 다시 말해서 헌법 77조 5항, 재적 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국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이 77조 5항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 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헌법 77조 5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8월 14일까지 친일파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변절자들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갑재 씨가 한 말에, 저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을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재자, 내란 수괴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내란 수괴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일제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 편이었어? 친일파였어? 4.19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호언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 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행위는 일제 때 친일파가 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그런 매국의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독립운동 편입니까? 독재자 편입니까? 민주주의자 편입니까? 윤석열 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들 편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쌓아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반역의 무리, 반동의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 오동훈 공수처장 당신은 2024년 12월 당신은 어느 편이었어? 라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수사하고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면 애국의 편에 섰는지 매국의 편에 섰는지 내란 수괴의 편에 섰는지 민주주의 편에 섰는지 그때 가면 드러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 똑바로 하시고 직무유기 직무태만 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그것도 나중에 다 죄가 될 겁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을 넣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이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 죽어간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각자 알아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행정처 처장대로 법무부 차관은 차관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처장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